이제 보통은 이제 막 뚱뚱하신 분들, 수술하고 살 좀 빼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인데, 워낙 지방이 많고 유선도 보통은 그런 분들은 되게 넓거든요. 수술을 하고 오히려 그 제거된 부분들이 다른 부분, 팔, 겨드랑이 막 이런 데가 지방이 많은데 우리가 가슴만 없어지면 당연히 가슴이 상대적으로 꺼져 보여요.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이 조금 불만족이다라고 또 이렇게 다니시는 분들이 가끔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그냥 살을 빼셔야 돼요. 체중을 줄이셔야 돼요. 그 수술하고 나서 바로 어느 정도 결과가 딱 예쁘게 나와야 우리가 만족스럽게 또 기분도 좋잖아요. 네, 안녕하세요. 프라우드 남성 체형 클리닉 황인성 원장입니다. 오늘 이번 시간에는 재수술 케이스, 환자분들이 여유증 수술을 하고 어떠한 이유에 의해서 재수술을 이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그래서 이런 재수술하는 케이스들이 어떤 케이스가 있는지,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지 한 대여섯 가지 정도로 분류를 한번 해봤거든요. 이제 가장 첫 번째로 들 수 있는 게 조금 기초적인 재수술. 우리가 여유증 수술, 여성형 유방증 수술이라고 하면 유선 절제술이 메인이거든요. 근데 그 유선 절제술이 완전하게 잘 안 된 경우. 솔직히 요즘에는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오시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이거는 이제 보통 아주 예전에 수술하시는 분들, 10여 년 전에, 저도 이제 예전에 한 10년 전에도 이제 여유증 수술을 했었으니까. 근데 그때를 보면은요, 그때는 이런 종합병원이나 대학병원에서 유선 제거만 목적으로 하는 경우, 어떻게 보면 그냥 간단하게 모양만 좀 만들어주는 쪽으로 수술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수술을 하셨었던 그런 분들이 이제 오는 경우에는 보통은 유선이 조금 남아있어요. 유선과 그 주변 조직도 많이 남아있고, 어떻게 보면 본연의 여성의 유방증 수술이 잘 안 된 경우죠. 그러니까 이러한 경우가 예전에는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요거는요, 제거해서 깔끔하게 수술하는 겁니다. 예, 이건 더 복잡할 게 없어요. 이제 유선을 확실하게 다시 제거하고, 유선 주변으로 지방이 제거됨으로 인해서 생긴 약간 흉터 조직들이 보통 그 유선 주변으로 좀 쌓여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 정리 같이 해주고, 이렇게 해서 보통은 수술을 마무리하면 결과가 아주 훌륭하게 잘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케이스. 유선은 어느 정도 잘 제거가 됐지만 주변 조직들이 좀 많이 남아있는 거죠. 그러면 오히려 이제 유선 제거된 부분들이 좀 꺼져 보일 수가 있어요. 이러한 케이스가 요즘도 가끔 있습니다. 예전엔 종합병원이나 일반적으로 그냥 미용적인 부분들을 고려하지 않고 여유증 수술을 하는 병원에서 많이 나오는 부분인, 아니면 이제 여유증 수술을 하긴 하지만 경험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미숙한 경우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유선 제거를 할 때 지방이 깔끔하게 제거가 안 되거나, 아니면 그때 살이 많이 안 쪄 있기 때문에 수술하시는 분이 그거를 제거를 하는 게 좀 불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놔두자고 판단을 하신 경우죠. 이런 경우는 재수술하러 오셨을 때 보면 보통은 유선 제거된 데가 좀 꺼져 보이고요, 다른 부분이 좀 퉁퉁하게 나와 있어요. 이게 제일 흔한 케이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당연히 유선 제거된 부분들은 놔두고요, 그 주변에 있는 지방을 유선 제거된 라인에 맞춰서 정리를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은 꺼져 보이면 그 유착된 부분들을 조금 끊어주고, 이제 이런 방법으로 수술을 하면 이제 이 부분은 마무리가 됩니다. 아무리 살을 좀 빼고 이렇게 몸을 관리를 잘 한다 하더라도 유선 제거된 라인이 서서히 더 많이 보여. 그러니까 거기가 오히려 더 꺼져 보이고 들어가 보이는 거지. 이렇게 수술을 하고 나서 7, 8년 정도 지나면 이제 보통 한 40대로 가는 이런 나이 때 많이 와요. 이게 제일 흔하게 볼 수 있는 것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제가 봤을 때는 요건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 유선하고 지방 자체가 잘 제거가 됐어요. 그 후에 관리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문제. 첫 번째는 유선이 제거된 부분들이 약간 피부가 접히는 현상, 이런 현상이 생겨서 재수술하는 경우. 근데 재수술이 이런 경우가 솔직히 많지는 않아요. 왜냐면 심하게 접히지 않는 이상은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좋아지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게 관리가 좀 잘 안 돼서 조금 심하게 접혀서 라인이 심하게 생겨서 오는 이제 그러한 경우가 첫 번째. 그다음 두 번째는 그런 라인이 심하게 생긴 건 아닌데 워낙 늘어진 피부가 많다 보니까 늘어진 피부들이 그쪽으로 흉터 조직이 몰려서 거기가 울퉁불퉁하게 나오는 경우. 이런 경우는 유착된 조직들을 다 끊어주고 뜯어줘야 돼요. 조금 수술하기가 쉽지는 않은데 이러한 케이스의 수술 방법이다 라고 할 수 있겠어요. 물론 이제 그런 케이스들을 많이 해보는 의사의 숙련도도 중요하지만, 그리고 나서 그 부분들이 다시 온전하게 예쁘게 자리 잡을 수 있게 환자가 협조를 하느냐, 그것도 되게 중요해요. 저희가 또 추가적으로 그 부분에 맞게 관리를 하는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잘 어우러져야 조금은 더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또 생각할 수 있는, 이거는 솔직히 뭐 재수술 케이스라기보다는 이제 불만족에 대한 부분들이에요. 환자분이 이제 보통은 이제 막 뚱뚱하신 분들, 수술하고 살 좀 빼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인데, 워낙 지방이 많고 유선도 보통은 그런 분들은 되게 넓거든요. 수술을 하고 오히려 그 제거된 부분들이 다른 부분, 팔, 겨드랑이 막 이런 데가 지방이 많은데 우리가 가슴만 없어지면 당연히 가슴이 상대적으로 꺼져 보여요.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이 조금 불만족이다라고 또 이렇게 다니시는 분들이 가끔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그냥 살을 빼셔야 돼요. 체중을 줄이셔야 돼요. 그래서 좀 어느 정도 밸런스를 좀 맞춰야 됩니다. 왜냐? 그 수술하고 나서 바로 어느 정도 결과가 딱 예쁘게 나와야 우리가 만족스럽게 또 기분도 좋잖아요. 물론 뚱뚱하다고 해서 무조건 수술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이것도 이제 케이스마다 좀 달라요. 또 전체적인 체형에 따라 다르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약간 체중을 좀 줄이고 수술을 하는 게 오히려 결과에는 더 좋기 때문에, 그리고 나중에 됐을 때 그 결과도 훨씬 저는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빨리 해결하고 싶은 마음은 이해가지만 좀 노력을 하시고 체중을 좀 줄이시고 그리고서 수술하는 거를 오히려 권장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은 나이가 있으신데 운동에 취미가 많으신 분들이 보통은 이런 분들이 많은데, 지방하고 유선이 잘 제거가 됐는데 근육 라인이 크신 분들이 있어요.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이 근육 라인이 크시잖아요. 그러면 보통은 유선이나 유륜 쪽 근육 라인에 조금 아래쪽으로 밀려 있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수술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라인은 좋은데 이 아래쪽으로 피부들이 이렇게 접힙니다. 그리고 이렇게 뭉쳐요. 흉터 조직이 좀 보기 싫게 뭉치거든요. 그러한 부분들이 보기 싫다라고 오시는 경우가 또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생각보다 교정이 쉽지 않아요.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운동으로 해결이 되는지, 운동을 해서 해결이 안 되는 거라고 그렇게 설명을 들으시면 우선 수술부터 하고 그리고 나서 운동을 하시는 걸 권장을 해요. 근데 그것도 한계가 있어요. 리프팅도 우리가 워낙 여기가 높고 여긴 낮잖아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그게 당겨지겠어? 이미 높낮이가 벌써 차이가 나는데, 문제는 이 낮은 쪽에 피부가 몰리는 경우는 복구가 어려워요. 네, 그래서 오늘은 제일 흔한 사례, 이제 유선은 제거가 잘 됐지만 이제 지방이 깔끔하게 잘 제거가 안 된 경우, 또는 그 당시에는 굳이 그렇게 깔끔하게 제거할 필요가 없었던 경우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체지방이 늘거나 피부가 늘어지면서 좀 모양이 안 좋게 되는 경우, 그런 케이스를 하나를 제가 좀 가져와 봤는데, 자, 이분은요 솔직히 수술이 잘 안 된 게 아니에요. 뭐 유선도 확실하게 잘 제거가 돼 있고 한데, 수술한 지 한 몇 년 되고, 이분이 아마 나이가 아마 30대 한 중후반 정도 됐던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이, 오른쪽도 마찬가지예요. 약간 늘어져 보이는데 사진으로는 조금 애매한데, 어쨌든 이 부분이 이렇게 늘어져 보이는 게 싫다고, 그러니까 요거를 어떻게 좀 해결하고 싶다라고 해서 오신 분인데, 솔직히 아주 심한 형태는 아니에요. 사진으로 봤을 때는 뭐 조금 있는 정도. 근데 실제로 이거는 이렇게 딱 이렇게 폈을 때지, 앉아서 이렇게 좀 편안한 자세로 있으면 조금은 더 보기 싫은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제 초음파를 봤더니 안에 유선 조직은 그래도 깔끔하게 잘 제거가 돼 있는 형태.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주변에 있는 지방 조직이 많이 있었어요. 환자분이 분명히 예전에 수술했을 때가 좀 많이 말랐을 때라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수술을 하고 살이 찌거나 나이가 들면서 좀 보기 싫게 늘어지는 이런 케이스가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 뭐 수술이 잘못돼서 왔다기보다는 수술한 이후에 체형의 변화로 인해서 조금 보기 싫어지는 경우, 실제로 수술을 하고 이렇게 딱 전체적으로 없앴어요. 이게 조금 멍이 아직 좀 남아 있어서 그런데, 지방하고 요 유륜에 있는 이쪽에 있는 흉터 조직도 조금 걷어내서 전체적으로 딱 민자가 될 수 있게, 전에 이렇게 늘어났던 것들을 이렇게 딱 떨어지게 이렇게 만든 케이스예요. 일단 이제 재수술이라고 하는 거는 솔직히 쉬운 건 아니에요. 그래도 재수술을 하는 주 이유는 다 좀 모양이 마음에 안 들어서 그렇거든요. 그냥 이래 살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지만, 그래도 이왕 우리가 수술할 때 그런 좀 컴플렉스나 스트레스 같은 것들을 좀 해결하려고 수술을 했는데 그게 또 남아있으면 좀 그렇잖아요. 이럴 때 한번 수술한 병원에 상담을 해보셔도 좋고요. 뭐 그렇지 않으면 뭐 다른 병원에 그래도 수술을 좀 많이 하는 병원들을 가셔가지고 이 부분들에 대해서 상담을 해보시면 아마 조금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을 겁니다. 네, 지금까지 여성형 유방증의 재수술 케이스에 대해서 제가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려봤습니다.